안녕하세요, 리얼모터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식 이보크 차량이 입고가 됐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이보크 차량 하면은 아무래도 체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인에서 소음이 나서 차량이 입고가 되었는데 지금 센터에서 리콜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2018년식이어서 리콜이 안 된다라고 해서 고객님께서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 2015년식부터 2017년식 후반까지는 센터에서 리콜이 가능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8년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체인이 리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리콜을 받지 못하고 사설인 저희 업소에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죠. 사실 엔진이 크게 틀리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같은 인제니움 엔진에 뭐 유로6 시스템 그리고 저압 EGR이 좀 더 달린 거 이런 것들이 좀 틀린 것 뿐인데 리콜이 안 된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엔진들 2015년식부터 뭐 17년식 요 후반까지였던 그 엔진들도 처음에는 리콜이 안 됐다가 나중에 아마 됐으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진행을 하고 2015년식부터 17년식 후반까지에 있는 그 타이밍 체인을 리콜 해줬던 차량이 그 전에 이미 작업을 했던 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센터에서 원하는 그런 점검 내역서 그리고 영수증 뭐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서류들을 첨부해서 센터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차주님한테 그 부분을 환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그때 그런 작업을 했는데 서브센터에서 뭐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식 이후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리콜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이 앞전같이 똑같이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륜 기반이어가지고 후륜보다 오히려 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전판들도 다 뜯어야 되고 조금 구조가 좀 앞쪽에 라디에이터랑 엔진 쪽 사이에 들어가는 호스들 이런 것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좀 손이 많이 가는 편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많이 해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손이 많이 가고 아무래도 BM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보다는 물건들이 좀 빨리빨리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조금 스트레스를 더 받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조심조심 한번 해봐야죠. 뭐 2018년식인데 뭐 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쉽게 열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엔진을 내렸고요. 엔진만 내리는데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네요. 조금 30대 때는 그래도 후딱 내렸는데 확실히 40대 중반에 돼가니까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타이밍 체인 소음 때문에 입고가 됐고요. 18년식들부터는 타이밍 체인이 이제
센터에서 아직 AS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고객님이 그럼 나는 도저히 듣기가 싫다라고 하셔가지고 내려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쪽 엔진이랑 미션만 분리를 해서 이 플라이휠 쪽에 그 타이밍 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타이밍 툴을 걸고 그 다음에 타이밍 체인과 텐셔너, 가이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임PD님 내린 김에 그 유로6라는 그런 시스템이 얹어졌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뭐 고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장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 이 터보가 요 밑에 있었는데 밑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터보 쪽은 요즘에 고장이 좀 잘 안 나는 편이고, 일단은 유로6로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 이게 고압 EGR이 여기 하나 달렸고 저압 EGR이 하나 달렸고, 그래서 이제 EGR이 이제 두 개가 돼서, 물론 이제 저압 EGR보다는 고압 EGR이 더 고장률이 더 높아요. 배기가스의 이 흐름이 고압 EGR 같은 경우에는 DPF를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가스가 들어가는 거고, 저압 EGR 같은 경우에는 DPF를 통해서 정화된 가스가 다시 이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압 EG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DPF가 문제가 없다면은 거의 깨끗한 그 카본이 없는 그런 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률이 좀 적은 편이기는 한데, 자주 고장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비사들이 조금 머리가 좀 지진이 나죠. 그리고 차상에서 뭔가 이렇게 수리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후키 매니폴드 있는 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봐보자고. 이렇게 서머 스타트 같은 경우에 원래 되게 누유가 엄청 많았었는데, 형상이 전에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틀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밑에 이 커넥터 하나 나와 있잖아요. 압력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팬 내부에서 그 오일의 압력을 이제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경고등이 올라서 저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의외로 이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압 펌프가 잘 고장은 안 나더라고요. 뭐 쇳가루가 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BMW랑 어차피 펌프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여서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냥 모양만 좀 틀릴 뿐이지. 근데 의외로 뭐 쇳가루가 돈다든지 이런 고장은 잘 없더라고요. 그거는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위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BM이랑 이렇게 돌려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고장은 좀 잘 없어요. 네. 뭐 내부에 뭐 밸런싱 웨이트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고장이 나서 그냥 소음이 좀 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그건 좀 굉장히 드문 사례기는 하죠. 이렇게 뭐 자주 고장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저압 EGR 쿨러에서 가끔은 쿨러가 터져서 이쪽으로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신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맞다, 이것도 카본 어지간히 끼네. 카반은 다 분해를 했고요. 타이밍 정렬까지 일단은 다 마무리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분해를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체인인데 이게 체인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이런 것들을 봐보면
원체인으로 돼서 원체 긴 것도 아니고 체인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렇게 신품 체인을 이렇게 봐보면은 체인이 다른 회사들 거에 비해서 그렇게 굵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재질에 따라서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인이 너무 얇다라는 게 좀 문제이죠. 사실 이 엔진이 타이밍 체인 이슈만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엔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거든요. BM이나 뭐 벤츠 이런 것들도 자잘자잘한 이런 이슈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체인 이슈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인지니움 엔진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엔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단골로 오시는 손님들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엔진 오일을 좀 자주 갈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조 드리는데, 뭐 체인이 늘어나는 거는 물론 이 체인이 내구성이 약한 것도 한몫하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엔진 오일이죠. 근데 매뉴얼상 이거 3만 킬로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오일을 당연히 그 시기에 교환하라고 그 매뉴얼상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체인의 윤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냉각 성능도 떨어지면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로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DPF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DPF에서 만약에 그 DPF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엔진 그 연료 분사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연료가 엔진 내부에도 경유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들어간 그 경유가 그 엔진 오일과 같이 섞이면은 원래 뭐 오토볼 30이든 오토볼 40이든 이렇게 엔진 오일을 넣는데 그 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오토볼 30이 자꾸 그렇게 3만 킬로 동안 타고 다니면서 그 경유가 섞이면서 오토볼 20이 될 수도 있고 오토볼 15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엔진을 더 마모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3만 킬로라는 그 키로수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최소한 한 10,000 킬로 정도는 저희는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배기량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5000cc도 있었고 5500cc 뭐 이렇게 있었는데,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기본 뭐 3500cc이고 좀 배기량이 더 큰 것들 같은 경우는 5000cc 이래 있는데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제 배기량을 많이 낮춰줬죠. 그래서 지금은 대형차들도 뭐 한 3500cc가 배기량이 됐는데, 그거에 맞춰서 아무래도 그 출력이 떨어지니까 터보를 2개를 달고 3개를 달고 4개를 달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터보라는 장치가 들어가다 보면은 뭐 회전수 자체가 막 2만 rpm 뭐 10만 rpm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윤활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터보로 들어가서 그 10만 rpm으로 돌아가는 그 회전수를 윤활을 시켜주는데 뭐가 할까요? 엔진 오일이 하거든요. 경유랑 같이 섞인 엔진 오일에 점도가 파괴된 엔진 오일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터보도 손상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은 좀 주기적으로 10,000km를 넘지 않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타이밍 툴은 다 걸어놨어요. 항상 이제 정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벨트를 다시 장착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거 이미 이제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제가 얼른 했어요. 이 댐퍼 풀리가 원래는 원벨트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벨트가 2개로 이게 나눠지면서 댐퍼 풀리가 이제 좀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2볼트로 그 1번 TDC를 맞추는데 볼트가 이게 기존 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지를 발휘해서 바로 요 전산 볼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꽂았으니까 혹시 정비인 분들이 보시더라도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텐셔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랑은 좀 틀리게, 다른 거는 이렇게 유압이 만약에 세면 그 눌려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아예 여기 테이퍼져 있는 게 보이죠. 나사선으로 튀어나와서 더 이상 후진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고장 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보시면은 SQ5 엔진 내려서 작업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셔가지고 텐셔너가 어떤 식으로 고장 나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기캠 어저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같이 교환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고객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뭐 특별히 고장 코드도 없고 해서 비용 지출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우신지 요거는 그냥 같이 쓰는 걸로 한번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한번 쓰는 걸로 했어요. 여기 코너에 있는 가이드를 빼면서 부러진 적이 맨날 부러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잘 빠질 수 있을까 싶네. 이게 하체인이 상체인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요. 보시면은 두께 차이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상체인이 먼저 늘어나겠죠. 뜯은 거는 당연히 재사용하지 않죠. 오일 누유되면 다시 재작업하려면 이만큼 더 뜯어야 돼요. 자, 이제 신품이랑 고품이랑 한번 준비한 걸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부품을 쫙 깔아봤어요. 자, 하체인 체인 가이드 1, 그 다음에 체인 가이드 2, 하부 체인 텐셔너, 그 다음에 하부 체인 가이드 세 번째 거, 그리고 상부 체인 가이드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가는 가이드 하나, 그리고 중요한 상부 체인, 그리고 상부 체인 텐셔너, 그리고 상부 가스켓, 철판 가스켓, 그리고 밑에 하부에 후크랑크 리데나라고 하죠. 리데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서 많이 샌다고 했잖아요. 자, 위에 마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체인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여기에 많이 부딪히다 보면 이 기아 이빨이 이 높이가 이렇게 마모돼 가지고 좀 좁아진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기아들도 교환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많이 마모가 된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체인만 교환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N47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체인이 끊어진 차들 이렇게 입고된 거 봐보면 여기가 완전히 무게져 가지고 거의 이렇게 뾰족뾰족 해야 되는데 거의 원형 비슷하게, 예,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살아있잖아요, 각이. 요거는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됐었다. 아, 웃겨. 한번 돌려볼게요. 혹시 뭐 걸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임피디님. 예. 어저께 밤에 이제 타이밍 케이스까지 다 조립을 하고 제가 임피디님 출근하기 전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엔진이랑 미션 이렇게 붙이거나 이런 그 동영상이 지금 없어요. 조금 양해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일이 밀려 있다 보니까 저희도 또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작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요 터보 처자가 자주 고장 나지는 않은데 가끔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차상에서도 탈거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방열 카바를 뜯고 이 아래쪽에 있는 볼트를 풀기가 조금 힘들기는 한데 약간은 조금 절개를 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방열 카바를 요 밑에 쪽을 그래야지 밑에 있는 볼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이제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한 이쪽을 이렇게 좀 절개를 해가지고 엔진을 내리는 것보다는 절개를 해서 수리 비용을 낮추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엔진을 조립을 하는 게 낯설다고 또 하면서 말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맨날 전에는 차에만 이제 집중하면서 그것만 했는데 이제 말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조립만 하는 걸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PD님이 아니라고 좀 얘기도 좀 해야지 그것도 자꾸 트레이닝이 되는 거니까 하라고 해서 지키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쑥스럽기는 하네요. 치대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근데 임PD님, 네. 아 이거 근데 좀 그렇지 않아? 18년식이라고 안 되고 그 전에 연식들 15년식에서 17년식 사이는 되고 증상은 같은데 좀 그렇기는 해요 이거. 이게 17년식이랑 18년식이랑 뭐 엔진이 다른 엔진인가요? 기본적인 그 인제니움 엔진 기본 틀은 똑같죠. 그냥 연료계 그 배기 장치만 좀만 더 달리고 요소수가 더 달린 것 뿐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 틀어졌다고 근데 뭐 해주겠지. 에이 설마 뭐 안 해주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결정이 나서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제기어 차량도 이런 체인 이슈가 있잖아요. 네. 뭐 18년 이후 차량들도 지금 뭐 체인 이슈로 좀 점검을 받으러 오는 차들이 많은 추세인가요?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추세죠.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그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 들어가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4, 5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슬슬 문의들이 오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8년식 이후도 이 체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에도 봐보면은 처음에는 안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해주고 또 사설에서 해줬던 거를 나중에 결정이 돼서 금액을 지불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되지 않을까 또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대표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고 이치상 그렇잖아요. 18년식 이후 연식을 타시는 차주님들은 어떻게 뭐 관리를 하셔야 되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DPF가 자꾸 차고
그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경유가 섞여서 점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3만 킬로에 이제 교환을 한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최소한 10,000킬로에 한 번 정도 교환을 하는 게 내 차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 차를 운행하시는 오너들이 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엔진 오일 좀 자주 갈아주고 뭐 자주자주 점검받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차주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뭔가를 뭐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뭔가를 뭐 스캐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엔진오일 관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오시는 단골 손님들 이렇게 봐보면 굉장히 뭐 한 30만 킬로 타면서 큰 트러블 없이 잘 타셨던 분들의 그런 공통점을 봐보면은 다 엔진오일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이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장거리 위주로 운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래 타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인터쿨러 꽂고 이제 몇 가지 좀만 더 점검하고 하면 일단은 조립은 거진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엔진 올리고 나머지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만 부지런하면 되는 건가? 이 피디님? 그냥 작업은 다 마무리가 돼서 시동은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 있고요. 엔진 소리는 체인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체인이라는 그런 부품이 하나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해서 내려서 그 안에 있는 체인까지 다 교환을 하면은 작업량도 엄청 많고 비용도 좀 적지 않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기 전에 꼭 뭐 중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만 킬로마다 엔진 교환이 아니고 한 10,000킬로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환을 해서 이렇게 체인이 늘어난다거나 다른 부분에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그렇게 좀 관리하시지 마시고요. 10,000킬로마다 이렇게 교환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오랫동안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차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